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종교연합 세계 시민대회가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개회식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의 얼음과 남극 얼음이 녹고 있다. 이대로 두다가는 지구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영어로서는 climate change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후라고 하는 것은 평균 날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씨는 영어로 weather라고 하는데, weather change는 비가 오고 뭐 구름이 끼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weather change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균해 보면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을 건조 지역이라고 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을 다우 지역이라고 하고, 이제 날씨가 더운 지역을 열대지방, 그다음 한대지방, 온대지방 이렇게 그거를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표면 평균 온도다. 이 전 세계 이 지구 표면을 수천 개로 나눠서 그 구역을 평균 온도에서 그걸 다시 평균을 하게 되면 그 지표면 평균 온도 GMST, Global Surface Mean Temperature라고 그러거든요. Global Temperature라고 하는데, 이 GMST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전 지구가. 시간이 가더라도 일정한데, 이게 산업혁명이 있으면서부터 차차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1도 정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도만 올라가면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5도가 지금 남았는데, 한 10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 이와 같은 자연의 기후변화를 예측을 한 거죠. 이제 측정을 해갖고. 그런데 이제 한 40년 전에, 지구의 남극의 오존층이라는 게 파괴된다는 걸 인공위성으로 발견한 거죠. 오존층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이라는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태양에서 빛이 올 때 방사성이 섞여 들어와요. 근데 오존에서 그걸 다 걸러준다 이거죠. 걸러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오존이라는 층이 있어갖고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극에서 구멍이 딱 뚫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가면은 사람이 해를 입게 되겠죠. 방사능을 받으니까.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쓰는 프레온 가스라는 냉매가 있는데, 그 냉매가 그 오존을 파괴시켜버리는 걸 발견했어요. 하도 냉장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 유출된 가스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냉매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20-30년 동안 열심히 과학자들 해갖고 전 세계 냉장고를 다 바꿔버렸어요. 바꿨더니 그 오존층이 다시 아물어들어 버렸어요. 상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과학의 힘으로써 자연의 변화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성공시킨 적도 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오물어 들어갔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완전히 오물어 들을 거예요. 이제 냉장고에서 프레온 가스가 안 나오니까 오존층 파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라는 것도 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건 이제 비닐하우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비닐하우스 효과라는 건 뭐냐면, 비닐하우스가 이제 이게 만물은 빛을 이렇게 방사를 해요. 태양도 빛을 방사하고 이런 물질도 빛을 방사를 해요. 방사를 하는데, 태양은 고온 6000도가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방사를 하면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큰 빛을 반사를 해요.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긴 방사를 하고. 근데 이런 만물은 빛을 방사를 하는데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얼마 작은 거를 빛을 방사를 해요. 그러면 주파수가 이 많은 빛은
이 유리나 비닐을 뚫고 들어가요. 근데 주파수가 낮은 빛은 그걸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치면 태양빛은 뚫고 들어오는데 땅에서 방사하는 빛은 못 나가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유리나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와도 나가진 않아요. 에너지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지게 이 비닐하우스 효과를 한 100몇 년 전에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는 지구 속에 이 공기 속에 탄산가스가 조금 들어있어, 많이 안 들어있어요.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이 탄산가스는 비닐하우스 효과가 있어요. 빛이 저온의 빛을 못 나가게 하고 고주파수는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꾸 화석연료를 기름을 떼고 석탄을 떼다 보니까 이 탄산가스 농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땅에서 발산하는 빛은 바깥으로 나가고 거기 들어오긴 나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만 하고 못 나가니까 이게 더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구 온실가스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탄산가스가 늘어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 탄산가스가 어디에 생기냐? 우리가 모든 물건을 쓰면 다 탄산가스를 이런 물건도 다 기계 탄산가스를 발생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냉난방을 써도 탄산가스, 자동차를 움직여도 탄산가스, 전부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탄산가스를 줄이는 것은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산가스를 줄이는데 그것이 줄이는 것보다 사람이 발생하는 게 더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전기를 전부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하는 전기를 전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차로 돌려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전기료가 확 올라가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료가 마구, 지금도 계속 올라갔어요. 태양광을 너무 해갖고. 원자력으로 하면 값이 싼데, 원자력이 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원자력을 할 수도 없고, 태양광을 할 수도 없고, 기름을 뗄 수도 없고, 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켜서 태양광의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건 요원해요. 태양광으로 하면 보통 전기세가 2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올라가죠. 이런 얘기 있으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물건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냉난방을 아껴 써서 이걸 줄여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막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을 발전시키기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군비 때문에 에너지 줄이는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군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게 더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탄산가스는 어디서 많이 배출하냐? 옛날에는 미국이 최고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확 줄였어요. 탄산가스를. 지금은 중국이 세계 3분의 1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좀 줄여도 표도 안 나요. 중국이 문제, 중국이 문제. 이렇게 지금 세계가 인도, 중국, 러시아가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이 민주주의 체계가 하니까 뭐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우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참 곤란하게 지금 돼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아야 된다. 그 탄산가스 막으려면요, 반기교인 총장 뭐 물건 아끼자 하는데요, 제 생각엔 중국을 설득해야 돼. 중국이 민주주의로 돌아오고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돼야지. 거기 대부분 인도, 중국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힘만으로 될 수 있지 않고 진리의 힘을 다 동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선진국이 다 발생했어요. 유럽하고.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 확 줄여버렸어요. 미국도 줄이고 우리나라도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탄산가스 발생이 한 10위쯤 되니까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줄여도 표도 안 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차후간 물자를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뭐도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갖고 이 지표면 온도 올라가는데 기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있어요. 저는 맨날 신고할 때
중국이 좀 정신을 차려서 여기를 동참하고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애끼기만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전문가들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세계 평화가 오고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이 중국도 너무 막 자기가 빨리 발전해 세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없애고 빨리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막 힘을 키워갖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거를 줄이지를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그냥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와 같은 기후 파괴 운동만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태양광도 만들어내고 풍차도 만들어내고 뭐 기계 효율도 바꾸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차후간 철학 운동, 절전 운동을 해야 되고 세계 평화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만 병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에 있어서는 엄청난 병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인간에 있어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병이 들어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대 물질은 인간의 가치관의 전도예요. 말하면 사람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식도 있고 남 자식이 있어. 열심히 공부를 경쟁하면 성적이 비슷해. 근데 이쪽 집안은 부자예요. 그래갖고 고액과외를 시켜갖고 성적이 팍 올라갖고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돈이 없어갖고 대학을 못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든 무슨 수단을 돈을 벌어갖고 우리 집도 좋은 대학 가보자. 이런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다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모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문학습은 일성교육 하는 것도 되게 기후변화에 좀 약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미해갖고 요번에 보면 20명도 안 들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를 이대로 놔둘 것이냐 해서 미미한 힘이지만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느 한 구석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들이 그 앞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는 가장 물질병 때문에 가장 큰 병이 들어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예?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거기서부터 하다가 이제 정당하게 구하니까 안 구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써서 부정으로 구하게 돼요. 이 거짓의 병이 속여먹는 병이 막 생기게 된다 이거죠. 아니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던 좋은 전자회사 우리나라 반도체 1위잖아요. 그걸 갖다가 중국에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따라오려고 해갖고 그것까지 반도체까지 지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를 팔아다가 갖다 팔아먹고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인데 돈이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팔아먹었대요. 중국 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돈 앞에는 나라도 없고,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하는 이런 병이 걸려있는 게 이것이 과연, 뭐예요. 어떻게. 기후변화는 어떻게 노력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노력하면 될 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제 전기세가 싸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만, 이런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건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이 큰 병이라, 이 거짓병이라, 이거. 또 하나의 병은 뭐냐면, 중독병이에요. 물질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노름 중독. 엄청나게 많은 중독에 빠지는데, 이거 한 빠져들어가면요, 빼낼 수가 없어요. 노름 중독 걸리면 그냥 집 다 팔아먹고 노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젠가 일확천금을 하려는 욕심이 들어갖고, 자꾸 일확천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름 중독 가면 이 집안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있으면. 이 노름 중독 있죠. 마약 중독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중독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무슨 중독이 있어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유튜브 중독, 그니까 살짝이니까 뭐 중독이라고 안 쳐져도 그것도 사실 중독인 거지. 예? 그런데 그것도 무슨 중독, 뭐 드라마 중독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원망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정해야 할 부부끼리 싸우지, 부모 자녀가 싸우지, 그냥 형제끼리 싸우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내년에 드디어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란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 막 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천도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도 받겠어요? 그렇게 폭탄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이 가도 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는 문제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정신이 약해진 사람들이 생긴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우울증 걸리죠. 정신이 약해져요. 그냥 분열증이 걸리죠. 이 이게 병은요, 신경병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응? 무서운 건데, 오늘날 그냥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 현대 문화의 구조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고 볼 것이냐. 그대로 두면 구하기 어려운 위경에 처할 것이라. 이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걱정하셔서 이 새로운 종교, 이 원불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안 사람들이 이대로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각자가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한 대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지 말고 새 마음 새 생활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마음이 있어. 이 세상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이냐. 그게 여기가 우리가 세상말을 치른 지가 30년이 됐어요. 내가 맨날 이 세상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이냐 어떻게 좀 구해보자 했는데도 온 사람들이 안 와요. 안 따라오고 그냥 한 열댓 명만 따라와요. 그 죽으라고 따라와요. 어민영이는 그래도 30년.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 제가 생각해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한번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유덕기님이 또 참석한대요. 자기가 뭐 할 말이 많대요. 그래서 하겠대. 자기 신문에도 내고 뭐 한대요. 그래서 워낙 신성교육 신문에 내주고 하면 잘 되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좀 강창환이도 좀 살짝 살짝 약간 좋은 방향으로 또 지난번에 나왔더니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기도 좀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운동부터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0년간 연구하다가 세계평화 5대 운동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원래 대산용토에 만드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도의 교법이 있으면 이 개인,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 이런 데도 교법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법을 인격화하고 현실화하고 사회화하고 세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화, 세계화하는 것이 새마음 새삼운동이니까 이걸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거 앞에 건 다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인류 개진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새삼운동의 1번은 인류 개진, 참되게 사는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참되게 사냐 하면 간단해요. 이게 산무 생활 하자 이거야. 세 가지 없는 생활 하자. 뭐가 없는 생활이에요? 네?
돈이 없는 생활을 안 되잖아요. 돈 없는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어? 뭐가 없는 생활 하시잖아요. 세 가지 없는 생활 하자 이거요. 어떻게 생활해요? 내 마음을 속이지 말며. 이 속이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지 말며. 속이는 게 없다. 하늘을 속이지 않는 산무 생활을 하자 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인성, 참의 인성이라. 참의 인성, 참된 인성,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세 가지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좌선 상사님 그러더라고요. 전무 출신은 돈이 없는 생활을 한다. 돈이 없는 생활을 한다. 부처님이 출가자는 돈 없는 생활을 한다. 아주 돈이란 건 못 만들겠어요. 돈을 못 갖고 다니겠어. 그럼 뭐를 했어요? 그냥 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집 짓는 것도 그냥 돈으로 안 하고 전부 기증받아서 하고요. 이 부처님은 이제 일단 돈이 없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산종사님은 속이지 않는 무기심, 속이는 마음이 없는 생활, 사람을 속이는 마음이 없는 생활, 하늘을 속이는 마음이 없는 생활. 그래서 참의 생활로 참 사람 되자. 요것이 1번 이게 우리가 실천하는 운동이다. 근데 이게 사람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늘을 속이지 않는 게 그게 다 될 것 같아도요. 사람이 안 속일 수도 있죠. 근데 양심을 안 속인다든지 하늘을 안 속이는 건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 마음의 표준을 딱 잡고 내가 앞으로 양심도 안 속이고 사람도 안 속이고 하늘도 안 속인다가 딱 마음을 먹고 있어야 이게 안 속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속이죠.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게 위험한 저기는 딱 속이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표준을 잡아야 돼요. 표준을 잡아야 돼서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렸어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그랬대요. 이게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에다가 차를 쫙 대놓은 거예요. 불법 주차를 한 거지. 근데 거기를 빠져나오려다가 저 앞에도 길이 차가 따고 오니까 비낀다고 비kin 게 차를 살짝 끌어먹은 거지. 끌어왔더니 새 차요. 그런데 그 자기가 불법에 놨기 때문에 지나가도 몰라도 뭐 괜찮아. 근데 이때 내 양심을 딱 멈춰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대사운동 하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거 전화하시라고 해서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그럼 고치고서 뭘 어려. 뭔 놈은 뭐 살짝 긁었는데 뭐 60만 원이가 70만 원 내냐. 그래서 그거 사실 불법이니까 사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뭐 거기도 잘못했고 하니까 자기도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했다. 그래갖고 40만 원을 깎아서 줬어. 그랬더니 막 수타원이 그걸 왜 줬냐. 내가 잘못해서 지가 불법 주차해놓은 거를 갖다 지나가다가 뭐 그래. 그래 나는 마음이 약해갖고 그런 걸 그냥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한번 쓱 지나갔다가 해보자. 지나갔다 해보자. 그러고 내가 대사운동 하면 이게 뭘 돼야 돼. 내가 이거 내가 대상 강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지나갈 이거 돈 그냥 없으면 사는 거지 뭐. 돈 없이 사는 몇십만 원 없게 사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20-30만 원 나가려면요. 가다가 이거 어려운 거야. 덕선이도 가다가 뭐 긁어놓고 나면 그냥 이게 뭐 뭘로 지나가지 뭐.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맨날 강의하는데 딱 양심을 하고 멈춰서 그냥 해놓고 했더니 자기도 미안합니다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깎았어요. 그래도 그때 수타원이 그거도만 내가 깎고 반은 더 깎았는데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만 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것은 참된 인성, 참의 인성이라는 것은 거짓만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이 거짓말 같지 않아요. 말해놓고 행동이 안 했던 걸 누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기 말해놓고 행동 안 하는 걸 거짓말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 거짓이라 이거예요. 참이 아니라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근데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은 꽉 차 있어요. 뭐 정치인들은 그냥 말도 할 것도 없고 언행일치가 꽉 차 있어요. 이 중에 핵심이 제 생각에 언행일치 같아요. 언행일치. 응? 김덕선. 언행일치. 뭐 양심은 내키는 거 없어요?
예? 많지요. 예, 원행일치 많아. 나도 들은 게 여러 가지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원행일치 안 하는 게 많아. 청소도 한다더니 청소도 잘 안 해요. 뭐 한 달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거 봐요. 처음엔 몇 번 하더니 안 해요. 그러니까 원행일치가 자기 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엔 청소를 좀 하라니까. 너무 지지면도 안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은연일치는 지난번 했잖아. 홀로 있을 때야 보일 때를 일치시키고, 양심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이건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지행이 아는 세계와 행하는 세계를 일치시킨다. 야, 이거 참 일치사단이 이게 참된 일성을 갖추는데 이거를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서 국민운동 우리가 먼저 해서 그게 넘쳐나야 한다.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서 해갖고 그것이 바깥으로 넘쳐나면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실행 못하면 이게 넘치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방에서 막 넘쳐갖고 바깥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치운동은 제가 죽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것도 했잖아요. 부처님은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 속이지 않는 말, 속이지 않는다. 어? 그게 극강경에 나왔잖아요. 진어자라 이거예요. 몸서 실천하고 거짓 없는 진실과 일관하신 신이로서 있기 때문에 대중이 법받는다 이거예요. 아, 근데 이거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부처님의 10대 인격 중에 언행일치가 들었어요.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인격을 갖추려면 언행일치를 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그 사람들이 본받게 된다. 본받게 된다. 네. 우리 우인버 말과 행동 일치해야 하네. 요새는 일치하죠. 요새는 일치. 요새는 과거에는 안 일치한 요새는 상당히 잘해요. 그러니까 논문도 잘 써지고 뭐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졸업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취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언행일치를 잘하면 취직도까지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충이란 말이 뭐 옛날 뭐 충신하니까 이게 뭐 옛날 걸로 하는데 그 충이란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충이란 거짓 없는 마음, 어?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다 바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을 내외가 없는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은 내외가 없어. 그거를 다 이렇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참된 마음을 사회에다가는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다 바치고 직장에 같은 직장을 위해서 거짓 없는 순이란 마음을 다 바치고 이게 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직장에서 뽑으려고 하겠어요. 충이 있는 사람을 거짓 없는 사람 뽑으려는 게 아니라 거짓이 없대 자기 몸과 마음을 딱 바쳐서 일하는 사람 이걸 충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직장 가보면 자기 몸 안 아끼고 그냥 회사를 위해서 그냥 다 바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충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다 뽑으려 그래요. 회사 사람 너 면접 볼 때는 이 사람 충이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예요. 어? 그게 보는 거예요. 강창한 씨는 SOA를 위해서 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 어? 아니 새삼에 나오면 뭐를 달라지냐. 내가 내 직장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냥 뭐 우리 가정 좋고 뭐 이 가고 그냥 일은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사장님은 충이 있어. 우리 사장님은 자기 이게 충이 있잖아. 충이 있고 오너도 충이 있어.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충이 없어. 그냥 열심히 맡은 것만 하고 그냥 오롯한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니는 사람은 국가에 다니면 국가에다 충을 바치고 직장이면 직장에 충을 바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온 마음을 다 준다. 교제할 때도 충이 있어. 충이라는 거는 그냥 일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온 마음을 딱 이렇게 내는 걸 충이라고 한다. 사회에서 공헌할 충. 이 충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사없는 노력을 한다. 이런 사람이 참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충이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떻겠어요? 우리 서하는 마음이 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충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여기 청소 가끔 하죠. 응?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 막 이렇게 봐요. 그냥 나 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내 시간 때우자고 하는 거예요. 응?
선방은 그래도 나, 야, 6개월, 8개월 살았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살았으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청소를 하면 참, 어디 구덕구덕 어디 더러운 데가 없나 하고, 날뜰하게 살펴서 온마음을 바쳐 탁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뭐 자기 맡은 말을 탁 정성을 다해 다 하는구나.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어디 취직할래도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 있는 사람은 아, 그 사람 갖다 쓰라고 다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이라는 걸 가져라. 우리가 이순신 장군 충을 다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누명을 쓰고 병절로 했을 때도 말을 먹일 때 그냥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 바친 거예요. 근데 말을 갖다 가꾸면 정성을 다해갖고 말을 키웠고, 그 다음에 장군 나와서 온 정성을 다했고, 맡은 바에 대해서 다 정성을 다하는 게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맞아야 돼요? 충 있는 사람을. 얼굴 이쁜 사람 찾으면 큰일 나요. 인범이면 주로 이쁜 사람 찾을 것 같아요. 보나 마나 애기장 이쁜 사람 있으면 오히 홀딱 반해갖고 막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운동을 해야 돼. 충이란 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충이 병이 들은 거예요. 충이 병이 들었다. 그 다음 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거는 그 충에 시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성이라 이거예요. 옛날에 선제님이 그 발사님이 보니까 대종사님의 인품을 배웠더니 20년 전에 배울 때나 지금 배울 때나 그 한결같은 정성이 똑같은데 자꾸 더하면 더했지 줄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한결같은 정성이 더하면 더했지 줄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운동을 한번 딱 시작했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정성이 시간이 가도 줄지 않으면 갈수록 증가가 돼야 이게 참된 인성인 거예요. 어떻게? 오미는 어떻게? 시간이 가서 이게 줄었어요? 시간이 막 늘었어요?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겠어. 이거 물어봐야지. 이따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 충성, 그 다음에 아까 진실, 산무, 일치사단 이것만 실천을 해도요. 참,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온다니까. 이거를 실천 운동을 좀 벌리자 이거예요. 벌리자 해서 내가 먼저 실천해갖고 주위에다가 자신 있게 법조인한테 이거를 좀 전파를 해갖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런 기본적 마음 자세를 갖고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일을 처리할 때는 대진실에 바탕한 대정도행을 한다. 진실에 바탕해서 정도행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당해서 진실이라는 거짓도 없고 꾸밈도 없고 허장성세도 없이 공명정대한 원리와 범칙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간다. 바른 길로 간다. 정도로 나간다. 정도로 가서 진실에 바탕 정도로 간다. 이거를 표준으로 삼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기가 돈다. 정기, 바른 기분이 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이 정기라, 바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 이 공자님이 가진 게 정기라 그래. 바른 기운이라고 했죠. 공명정대한 기운을 가졌다. 공자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기를 탄 사람이 있어요. 바른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게 싹 합치면 정기, 바른 기운이에요. 안으로 진실하고, 안으로는 진실이고, 바깥으로 내진 외정이에요. 바깥으로 정이고, 내진이에요. 이 일을 할 때는 안으로 진실한 인품을 키우고 인성을 길렀다가 충과 성을 길렀다가 이 일을 처리할 때는 뭘로 나가요? 대진실 정도행으로 나간다 이게. 그러면 강창원 씨가 여기 와서 이제 세상을 다니지 말고 이거 배우라니까 충도 배우고 성도 배우고 대진실 정도행도 배우고 산무운동 배우고 난 사단 일치운동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뭐가 될까요? 응? SO의 사장이 돼 있지. 누가 안 뽑아줘. 일을 저렇게 하니까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맡고, 힘든 일을 내가 맡고, 막 해갖고 하는 다
이 공룡경대학에 나가요. 이 다 인품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넘쳐 흐른다 이거예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그러면 사장이 돼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람들하고 대사운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회사 일해갖고 그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대사운동을 벌리면 좋겠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남코 회사까지 퍼져갖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어요. 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